네,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사주는요, 을충년, 무자월, 무술일, 임자시 사주입니다. 이 무토일간이나 개수일간인 경우 시주가 간여지동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주 구조가 그래요. 그 연간에 따라서 월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법칙으로 세운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월두법. 일간에 따라서 시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체계화한 걸 시두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월법, 둔시법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무토일간인 경우에는 간여지동으로 시주가 구성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 사주가 그렇게 됩니다. 그럼 뭐냐? 저는 시주 같은 경우는 뭐 자식 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는 내 퍼포먼스하고 관련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일주가 무술 일주인데 이 무술이라는 것 자체가 수를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간지입니다. 근데 이런 무술이 시주를 임자로 얻었어요. 게다가 월지도 자수죠. 근데 이 사주가 자수가 월지인데요. 술토하고 암합을 해요. 어떻게 암합을 하냐? 술토의 지장간이 신금, 정화, 무토인데 신정무죠. 그리고 자수는 임수하고 개수고요. 근데 이 정화하고 임수가 서로 암합을 하고 무토하고 개수도 서로 암합을 합니다. 그리고 자수가 연지축토하고는 육합을 하죠. 그래서 이 자수가 사실 기운이 많이 흐린 것처럼 보이는데 자월 자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수의 기운이 또 약하지가 않은 거죠. 이 사주의 사연을 또 통변을 신청하신 분의 사연을 잠깐 좀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일단 금형 설계 분야 종사하고 계십니다. 정확히는 자동차 설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물어본 질문들이 본인은 신강한가요? 신약한가요? 이걸 먼저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좀 중요하게 보긴 합니다. 억부적인 체계로 용의신을 구해서 언제가 운이 유리하고 언제가 불리한지를 좀 판단하는 걸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고요. 물론 억부에만 매몰되면 위험하죠. 제가 전에 방금 사주 풀었던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적인 관점에서는 억부하고 이 조가 충돌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건강하고 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사주를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억부적인 체계로 봤을 때 신강할까 신약할까 보겠습니다. 일간이 득지는 했어요. 근데 지금 월지는 신령했죠. 그리고 연지가 축토인데요. 얘가 자축합으로 축토가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주가 자월 자시에 되어 있는데 이러면 이제 조우적으로 월지하고 시지가 서로 같으면 그러니까 사오미월에 사오미시다 또는 해자축월에 해자축시다 이래버리면 조우적으로 조금 더 10에서 20% 정도는 가감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쪽으로 치우쳐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사주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왕이에요. 신왕하다라는 건 일간이 지지에 뿌리를 튼튼하게 두었다라는 뜻이고요. 신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의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신왕하면서도 좀 신약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억부적으로는 신약하면요. 인성이나 비겁이나 식상 중에 하나가 용의신이 되거든요. 보통 95%는. 이 사주는 토보다요. 수의 기운이 좀 더 강해요. 수의 기운이 조금 더 강합니다. 토 오행을 제외하고 수 오행이 가장 강한데 두 번째로 강한 오행이 뭘까요? 이거는 좀 맞추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두 번째로 강한 오행이 뭘까요? 그게 구신이거든요. 이 사주의 기신은 이 사주를 가장 치우치게 하는 거는 수재성이고 구신은 금식상입니다. 금식상이 지장간에만 있어요. 술중 신금, 축중 신금. 그런데 이게 이 신금이 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금이 들어오는 것도 억부적으로는 운을 좀 불리하게 만듭니다. 용신은 일간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화인성이고요. 희신은 관성, 한신은 토 비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목이나 화가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르고 토는 나쁘지 않은 거죠. 물론 조토는 제외를 해야겠죠. 조토는 한신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왜? 축토가 들어오면 자축합이 돼서 서로 휩쓸리고 진토가 들어오면 얘는 자진합수가 되겠지만 사실 여기 술토가 있기 때문에 진술충이 돼서 진토는 막 휩쓸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축토는 한신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자동차 설계 일을 하시는데요. 2019년도에 애완견 사업을 시작을 하세요. 직장인이었는데. 근데 직장인인데 왜 애완견 사업을 또 하지? 왜 투잡을 뛰지? 이게 신왕하고 겁재를 가진 명주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신왕하고 뿌리가 튼튼하고 겁재를 가지고 있으면
겁재는 뭘 향해요? 재성을 향하잖아요. 대부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투잡을 뛰거나 또는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신약하지만 신왕하고 겁재를 연지에 물론 흐리지만요 자축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가 투잡을 하려고 하는 돈에 대한 재에 대한 욕망이 좀 강하다 라고 봐야 돼요. 근데 2019년도에 애완견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잘 안 됐다고 하셨거든요. 폐업했다고. 이때 시작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업부적인 용신을 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유튜브 하는 분들이 식상 생재가 되면 돈 법니다. 잘 될 겁니다. 이때 사업하세요 하는데 그게 맞아요? 사주의 균형이 치우쳐져 있으면 식상하고 재성적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요. 무조건 식상하고 재성 들어오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됩니다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태운에선 유금이 들어오고 세운에서는 기회가 들어왔는데 이 해수가 어떻게 돼요? 해자축으로 휩쓸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금도 구신이라고 했었죠. 이 경우에는 애완견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폐업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거는 상담하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긴 해요. 동업을 했냐? 그러면 동업자의 사주도 좀 보고 싶고 어떤 지역에서 했냐?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 한데 사실 또 그 애완견 사료 관련된 사업을 하셨거든요. 사료? 근데 사료는 식상으로 좀 봐야겠죠. 먹는 거니까. 식상이 좀 불리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19년도에는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은 이제 계속 하셨는데요. 21년도에 강제로 팀이 딱 전환돼서 본인이 원치 않는 곳으로 배정을 받게 됐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삶에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하시는데 대승이 어떻게 돼요? 축토가 자축합이 돼서 수로 바뀌고 금도 수로 바뀌고 금수가 전반적으로 강해지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뭐예요? 아까 용의기관신 이야기할 때 금하고 수가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제이님이 이건 사주하고 사연 보내주시면서 내가 몇 년도에 힘들었다, 몇 년도에 뭘 하다가 잘 안 됐다 적어주셨지만 전 이런 거를 읽기 전에 사실 사주를 보고 업부적인 관점에서 용의기관신을 먼저 추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때 운은 이런 걸 했으면 좀 힘들 거야 라고 이제 미리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주를 하면 이런 걸 물어봐요. 이때는 좀 운이 불리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런 식으로요. 일단 21년도에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좀 크셨는데요. 22년도 말부터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기술직을 할까? 사업을 해야 되나? 장사를 해야 될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주가 신왕 하잖아요. 그 환경에 내가 휩쓸려가요?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 발판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 심리가. 이런 분은 보통 평생 직장은 없는 거야. 조직은 날 보호해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독립을 하든가 나만의 기술을 가져야겠다. 또는 사람은 언젠가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을 하게 돼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신앙하니까. 환경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피신인 목이 들어올 때 어쨌든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시죠. 기술을 내가 터득해서 이쪽으로 먹고 사냐, 사업을 하냐, 장사를 하냐.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게 23년 말부터 해가지고 토지 경매 분야 독학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때 시작한 건 어때요? 너무 좋죠. 왜? 용의기관신의 관점으로 봐보세요. 제가 화가 들어오면 용신이라 제일 좋다고 했는데 개수가 무게합을 해서 화로 바뀝니다. 이 재성이 기신이었는데 지금 무게합을 해서 화로 바뀌면 다시 용신으로 가죠. 그러면 곱하기 2배로 운의 유리함이 더 높아집니다. 이때 시작하신 건 전 너무 좋았다고 봐요. 근데 24년도에는 신자진이 되면서 진술충도 있지만 신자진도 되면서 수혜균이 좀 많아져요. 이거는 희신하고 얘가 어쨌든 완전히 수로 휩쓸리진 않기 때문에 불리함이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근데 이때 어쨌든 사주 공부도 하시고 24년도부터 해가지고 토지 경매 낙찰 받으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투잡을 뛰고 계시는데 여름하고 가을 위주로 낙찰을 받고 계신데요. 전 이거 보고 좀 재미있었거든요. 왜 여름하고 가을 위주일까? 이 사주가 필요한 게 뭐예요? 목하고 화하고 토죠. 그래서 화가 여름이고요. 토는 이제 간절기이긴 한데 가을에도 해당이 되죠.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제이님이 말씀하신 가을은 이제 금이 들어오는 때를 말하겠죠. 신월. 근데 물론 내가 월까지도 보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월까지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간지가 합화되는 걸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목하고 화하고 토가 들어올 때, 특히 조토가 들어올 때 아마 성과가 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25년도에 내가 토지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서 부동산 일 도와주면서 일을 또 배우기 시작했는데 귀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지금 업무적으로는 동료들하고 좀 부딪히고 성과를 내가 빼앗기는 일들이 좀 크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5년도가 화가 나한테 용신인데 얘가 어떻게
어떻게 되죠? 사신합이 돼서 수로 바뀌죠. 그러면 긍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떨어지는데 목은 이제 나에게 유리한 글자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둘 다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내가 동료하고 마찰이 생긴다. 조직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힌다. 동료들을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재성이잖아요. 재성, 넓고 얕은 인간관계, 재활동을 하면서 만난 인간관계. 식상은 내 부하 직원을 의미하고요. 인간관계도 좀 다릅니다. 인성은 멘토, 스승, 선생님, 은사, 물론 어머니도 해당되죠. 비겁은 나와 같은 동료인데 입사 동기라고 할게요. 경쟁하는 관계. 식상은 내 부하, 그리고 재성은 팀원들. 근데 지금 이 화가요, 사신합이 돼서 수로 바뀌는 재성으로 바뀌면서 재성의 불리한 부분이 강해질 때 어쨌든 팀 내 동료하고 업무 간 마찰이 생겨서 고가도 뺏기고 성과를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서 일을 배우기 시작해요. 요런 거는 이제 내가 인성으로 쓰는 거죠. 인성으로. 원래 본인이 누구 밑에 들어가서 뭘 배우는 성격은 아니실 것 같아요. 왜냐면 무술일주 이 신앙한 사람답게 이게 원래 묘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관대로 잘못되어 있네. 이게 명리종종식으로 지금 나오네요. 자평진전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일에는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스타일인 게 이해가 되죠. 왜? 신앙하니까. 근데 용기를 내서 큰 결심을 해서 배웠대요. 인성을 내가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분이 물어보신 게 아까 질문이 이거였어요. 저는 신강한가요? 신약한가요? 답변 드렸죠? 신왕하지만 신약합니다. 월지하고 연지가 자축합이 되는데 이것이 신강 신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긴 하는데요. 월지가 자수고 시시도 자수. 근데 임자시라는 게 좀 더 큽니다. 왜냐면 자월자시라 조호적으로 더 치우치게 만들고요. 그 수균이 매우 강해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축합이 되면서 이 축토가 가지고 있는 토의 기운을 좀 흐리게 만듭니다. 깡깡한 얼음물로 이제 진흙벌밭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약하게 가는데 일조를 했다고 봐요. 회사에서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사주 때문이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뭔 얘기냐면 이 재성이 귀신인 사주예요. 재성이 귀신이다. 무슨 얘기예요? 재성을 쓸 때 남들보다 불리함이 더 크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불리함이에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사람들과 협업을 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재성을 안 쓰면 돼요? 재활동 안 하고 경제활동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내 고가를 내가 뺏겼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하신 것도 제가 알아요. 근데 사실 이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운의 흐름이 좀 불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신축년도도 그렇고 이 을사년도도 그렇고 운의 흐름이 좀 많이 불리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성과를 지키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냐 물어보셨는데 운의 흐름에 따라 내가 뭐 성과를 그냥 인정 안 받고 진급 안 할래요 라고 해도 운에 따라서 남에게 인정받는 해가 올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내년이죠. 병원년이죠. 또 정민년도도 해당이 되죠. 요 2년의 흐름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이 사주가 제가 인성이 용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희신은 뭐 관성이라고 했는데 내가 관성하고 인성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한 분야만 파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거긴 해요. 한 분야만. 그리고 조직 생활할 때는 솔선수범하는 거. 저는 철학적으로 명리학을 조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 혼자 10걸음 걸어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내가 고가를 뺏겼다고 하지만 어쩌면 뺏겼다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겠지만 운의 흐름이 좀 불리한 시기에 난 좀 억울하지만 우리 팀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는 뭐 그냥 내가 씁쓸하지만 넘어갈 수는 있겠다. 그냥 언젠가 내가 또 인정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운의 흐름이 좀 불리하게 왔기 때문에. 대신에 내년하고 내후년은 또 운이 유리하게 와서 전 성과를 또 잘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은. 회사원이 아니라 내가 토지 투자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셨는데요. 부동산학과나 또는 이런 데 진학을 하시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거나 또는 내가 관련 책을 쓰거나 좀 어떻게 해서든 인성을 좀 끌어와야 한다. 뭔 얘기냐면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일단 한 분야에서 내가 오랫동안 몸담고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걸 계속 만드셔야 돼요. 내가 잘한 게 있으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컨설팅도 좀 해주고 기회가 되면 이런 분야도 학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서 저는 아예 토지 쪽으로 해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전문 분야를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 이런 사주가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그 높은 등급의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토지 측량사나 아니면 그 평가사 있잖아요.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내가 자격증을 따거나 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잘 풀릴 것 같거든요. 이런 사주가 변전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런 쪽으로 잘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진지하게 좀 길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이 사주
대운이 너무 좋아요. 사실 감정평가사 너무 좋아요. 왜? 다음 대운이 개미로 오는데 개수가 어떻게 되죠? 무게합을 해서 화로 바뀝니다. 자, 그랬죠. 부정적인 기운이 용의신으로 바뀌면 곱하기 2배로 유리하게 흐른다고. 대운이 유리하게 흘러요. 물론 이때 세운은 좀 불리하죠. 이럴 때 공부하면 좋잖아요. 내가 막 투자해가지고 큰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그 막 식상 재성 들어오니까 이때 나 돈 많이 벌 거야 이러면 위험합니다. 그 제일 멍청한 거예요. 물론 신앙하니까 내가 크게 무리만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억부적인 용의신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식상 재성 들어오면 무조건 돈 잘 법니다. 왜? 식상생재가 되니까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억부용신을 좀 중요하게 보는 거고, 명리학을 공부한 이유가 이제 균형과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게 사람 공부, 마음 공부라고 봅니다. 뭐냐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게요. 중요한 거니까. 집착하지 않는다. 내 분수에 넘치는 걸. 지금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냐라는 걸 물어보셨어요. 제이님이. 근데 불리한 시기 때 내가 돈 벌 욕심을 내면 돼요. 망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빠져나가요. 이런 경우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운을 읽어야죠. 운을.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고, 이 타이밍을 좀, 명리학을 공부하시면 이 타이밍을 내가 좀 잘 판단을 해서 유리할 땐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불리할 땐 방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리할 때는 잘 안 돼요. 그럼 집착하지 마세요.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사실 통변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담을 하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이님이 이 사주하고 사연을 적어주셨고, 제가 어떤 성격이신지도 대충은 뭐 그려지는 게 있는데, 제가 그냥 이 사주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무술일주고 신왕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주를 퍼포먼스, 가능성의 영역으로 말을 했죠. 이 시주가 가녀지동인 사람들이 몰빵할 때 크게 합니다. 앞뒤가 없어요. 몰빵할 때 그냥 전부 던집니다. 제가 많이 쓰는 비유 있죠? 내가 포커판에서 포커를 치는데 9판 계속 지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나왔을 때 전재산 걸고 딱 일어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임이에요. 인생의 그 마라톤,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종전까지 끝까지 가면 되는 건데, 중간에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언제? 요럴 때 2032년 요럴 때 눈이 멀어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걸 걸어야겠다, 막 영끌해가지고 이제 막 위험합니다. 분수를 지키자. 그리고 인성을 확보하자.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야에서 계속 하시면서. 지금 아까 뭐 어떤 스승을 내가 만나서, 귀인을 만나서 부동산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자세 좋아요. 내가 이쪽 분야의 최고야가 아니라 내려놓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굽히고 들어가서 배우세요. 예, 그리고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새 운으로 삼으세요. 언제까지? 2027년까지. 일단은 최대한 그렇게 하면 저는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이님이 사실 이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좀 많았어요. 뭐 뮤지컬 활동하신 적도 있고 21년도에 무슨 활동을 하신 거지? 배우셨나? 금수가 강한 분들이 이제 소리 쪽에 센스가 좀 있거든요. 음향 같은 거 이렇게 세팅하는 분도 제가 뵀었고, 제 보컬 선생님은 금수가 강한 분이었고, 개일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궁금한 게 좀 많았는데 적어주신 것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공개통변을 이렇게 해봅니다. 질문 주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지금 막 뭐 무료로 사주 풀어주는 건가요? 막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무료로 통변해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한 2달 전부터인가 무료 통변 신청자들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밀려가지고 계속 이제 라이브를 못 하다가, 한 달 전에 보내주셨던 분들 거 여러 개 중에서 딱 2분 선택해서 오늘 라이브 그냥 불시행하면서 풀어드리기로 한 겁니다. 공개통변 신청하셔도 돼요. 제가 영상 끝나고 한번 영상 설명란에 댓글로 한번 좀 달아둘게요. 초코명리 뿅! 사이트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구글에서 초코서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제 거 블로그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쭉 내려보시면 여기 공개통변, 사주통변 여기 신청 안내 있거든요. 초코서당 구독자 전용 공개 사주통변 신청 안내, 요 클릭하시면 어떻게 해서 공개통변 신청할 수 있는지 나와요. 요거 보시고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면 제가 아마 몇 달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이렇게 선정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미리 감안을 하시면 좋겠어요. 연도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최대한 좀 자세히 적어주시고, 현재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어쨌든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한번 공개 통변 라이브로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초코명리 뿅! 그리고 오늘 12월 31일 연말이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31일까지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기부금을 모았어요. 420 얼마인가가 모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돈을 좀 보태서 500만원을 만들어가지고요. 오늘 여기 여울돌이라고 하는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아동과 그 가족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500만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 증서도 받았거든요. 요건 제가 나중에 커뮤니티에 한번 올릴게요. 이 여울돌이 제가 좀 놀랐는데 상근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전부 다 직장인이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단체래요. 왜냐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냥 단돈 100원이라도 진짜 아동들에게 쓰이면 좋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상근 직원을 두지 않고 전 직원이 다 회사원이에요. 다 회사원. 돌아가면서 출근해가지고 연차 내고 그냥 전화 받고 막 후원 안내해주고 이런 단체더라고요. 제가 냈던 오늘 기부했던 500만원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동 40명에게 n분의 1로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전달이 되고 보니까 12만 5천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근데 제가 그 아동이 어떤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다 받았어요. 예. 정말 희귀질환이 많더라고요.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제가 다 보고 어쨌든 500만원을 전달하게 됐는데 그 한 가정당 12만 5천원밖에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500이 저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12만 5천원씩 전달이 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부금이 더 많이 모이면 좋겠고 저도 기부금을 더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변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계시면 여기 후원 계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26년부터 언제 어떤 분이 얼마 후원을 해주셨는지를 이런 식으로 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할 거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개 통변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기부금으로 쓸 거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구글에서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면요. 제 거 강의가 나와요. 지금 시간이 저녁 10시 40분인데요. 제가 요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VOD 강의 원래가 이게 한 156만 5천원짜리 강의인데요. 요거 지금 1시간 19분 남았네요. 12시 전까지 해가지고 31만 3천원 할인해서 지금 강의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공부하실 분들 계시면 제 강의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리적으로는 당연히 병원연이 내일부터 1월 1일 된다고 병원연이 아니죠. 입춘이 지나야죠. 2월 초가. 아직 을사년이 끝난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2025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모두 편히 쉬시고요. 내일 1월 1일 휴일도 가족분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